어,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르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흐름을 좀 읽고 삶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준비했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이끌어갈 호스트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펄레 조각들을 좀 차근차근 맞춰볼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 혹은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분석할 출처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01호, 뇌 단백질 수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현대 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요.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에서 특히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준을 둘러싸고 의학계 내부에서 엄청난 학술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치열한 논쟁의 핵심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 이게 시니어 세대의 삶과 존엄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은요. 꽤 뚜렷한 주장을 담고 있어요. 특히 그 현재 알츠하이머 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특정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의료 관점에서 아주 강하게 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판적인 시각이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칼럼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의학적이나 정치적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편을 들거나 특정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문에 제기하는 정보,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철학적 논점들을 테이블 위에 객관적으로 쫙 펼쳐놓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돕는 역할, 딱 거기까지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훌륭한 탐험가들처럼 주어진 텍스트라는 지도를 들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들어가 보죠. 칼럼의 서두를 보면요. 현대 의학의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뭐랄까 인간의 삶이 가진 복잡성을 너무 앞지르다 못해 아예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네, 특히 알츠하이머 협회가 주장하는 그 생물학적 정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생물학적 정의요? 원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딱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에게 당신은 알츠하이머 환자다 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런 곱보기 증상이 없어도요? 네, 오직 그 단백질 수치만으로요. 이게 좀 의학 용어가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상상해 볼까요? 우리 뇌를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해보죠. 거대한 도시요. 좋습니다. 여기서 알츠하이머 협회가 주목하는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일종의 쓰레기 같은 겁니다.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네, 삶의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협회의 현재 생물학적 진단 기준은 이런 겁니다. 드론을 띄워서 도시를 쫙 찍어봤더니 저기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 즉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발견됐다. 네, 고로 이 도시는 기능이 정지된 폐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전문가님. 보통 병은 무조건 일찍 발견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도시에 쓰레기가 쌓이는 걸 미리 알면 그게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전에 막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으니 오히려 환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 질문이 맞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원문 저자가 제기하는 진짜 문제는 인간의 몸이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저자가 노화라는 현상을 본질적으로 다시 보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노화를 다시 본다. 네, 나이가 들면 머리에 백발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세월의 흐름이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당신은 피부 질환에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환자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겉으로 주름이 지듯이 뇌 속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뇌 속의 단백질 찌꺼기들이 어느 정도 쌓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원문은 아주 날카로운 현실을 꼬집습니다. 인지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증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요? 네, 어제도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손주들 용돈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주고 텃밭을 가꾸며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정말 건강한 일상이네요. 그런데 단지 최신 기계로 검사를 딱 해보니 뇌 속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조금 쌓여 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멀쩡한 시니어에게 예비 치매 환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우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저자는 이것을 의학 발전이 만들어낸 질병의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과잉 생산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아까 했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비유죠? 이건 마치 제가 타는 자동차가 엔진 소리도 훌륭하고 브레이크도 잘 들고 고속도로를 막 시속 100km로 완벽하게 달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계기판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센서 하나에 불이 탁 들어왔다고 해서 이 차는 시한폭탄이니 당장 폐차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부의 수치 하나로 차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는 멀쩡하게 굴러가는데 센서 하나 때문에 차를 버리라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알츠하이머 진단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칼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무조건적인 조기 진단 그리고 이런 수치 중심의 진단에 반대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환자를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손 놓고 방치하자는 건 절대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원문에서 이 단일 수치 진단에 맞서는 다른 의학계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의학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원문은 대안으로 국제실무그룹, 즉 IWG가 제안하는 신중한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죠. IWG요? 네, 이 국제실무그룹의 접근법은 알츠하이머 협회의 생물학적 정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진단하려면 반드시 3가지 기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가지 기둥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백질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뇌를 도시에 비유했었죠? 네, 길거리 쓰레기 봉투요. 네, 첫 번째 기둥은 앞서 말한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 즉 길거리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타우 단백질이라는 또 다른 지표인데요. 타우 단백질은 뭔가요? 이건 도심의 도로 자체가 막적적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쓰레기가 쌓이는 걸 넘어서 도시의 인프라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IWG가 가장 강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3번째 기둥이 남았습니다. 3번째는 뭔가요? 바로 실질적인 인지 저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인지 저하요? 다시 도시 비유로 돌아가면요. 거리에 쓰레기가 좀 있고 도로 일부가 조금 파손되었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물류가 정상적으로 이동한다면? 즉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다면요. 그렇죠.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일상적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환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단순히 인간을 부풍의 결함이 생긴 기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 즉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네, 원문에도 이런 맥락의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70대, 80대를 지나는 시니어들에게는 뇌 속의 단백질 수치가 몇 %인지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활기차게 보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동네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진짜 건강의 지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방식처럼 일상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분이 병원에 우연히 갔다가 단백질 수치 하나만으로 당신은 예비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원문이 지적하는 이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파장 부분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게 손주들이랑 웃으며 밥을 먹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불확실한 수치 하나 때문에 남은 삶을 온통 내가 언제 기억을 잃을까 하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요. 맞습니다. 깜빡하고 열쇠를 놓고 나와도 드디어 병이 시작됐구나 하고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게 될 겁니다. 일상이 지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비극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게다가 심리적인 타격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타격이 있나요? 원문은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연결해서 제시하는데요. 만약 알츠하이머 협회의 기준대로 인지 저하 증상 없이 단백질 유무만으로 환자를 분류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만 무려 4,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환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4,700만 명이요.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맞먹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치매 예비 환자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숫자 아닌가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저자는 이 거대한 환자 추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의학적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4,700만 명이 하루아침에 공포에 휩싸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떻게든 무언가 치료를 받으려 하겠죠. 여기서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비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직 증상도 없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고가의 최신 항체 약물 치료를 받으려 할 겁니다. 병을 막을 수 있다면 돈을 빚내서라도 약을 맞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약물의 부작용이 문제입니다. 뇌 속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억지로 제거하는 이 강력한 최신 약물들은 종종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동반하거든요. 뇌출혈이요. 그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정리해볼까요? 확실하게 발병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질병을 막아보겠다고 현재 전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시니어가 뇌출혈 위험을 안고 수천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 시니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재정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저자의 가장 깊은 우려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네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최신 의학의 힘을 빌렸는데 오히려 병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파산의 위험을 겪고 멀쩡했던 뇌의 출혈 위험까지 안고 살아가야 한다뇨.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게 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첨단 기술과 수치에 집착할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원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원문은 우리가 기술 만능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술 만능주의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와 값비싼 기계가 뱉어내는 엑스레이, 혈액 수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맹신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기계가 무조건 사람보다 낫다는 맹신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월크 박사의 경고를 인용해서 아주 치명적인 맹점을 꼬집습니다. 어떤 맹점이죠? 만약 의사가 첨단 기계가 보여주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단일 요인 하나에만 시야가 확 좁아져서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다른 게 안 보이겠죠? 환자가 병원에 와서 요즘 약간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할 때 의사는 단백질 수치만 보고 단백질이 있네요. 알츠하이머 시작입니다. 라고 단정짓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노년기의 인지능력 저하는 원인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가벼운 뇌혈관 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노년기 우울증이나 단순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나 영양 부족 같은 건 사실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원인들이잖아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죠. 약을 먹거나 식습관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는데 단백질 수치라는 그 강력한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그렇게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아예 싹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을 놓치고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알츠하이머라는 공포에만 사로잡혀서 엉뚱한 처방을 내릴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연쇄작용이네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가? 원문은 보수적인 의료 전통이 오랜 시간 강조해온 전인적 진료의 가치로 회귀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전인적 진료요? 사람 전체를 본다는 뜻이겠죠? 네, 전인적 진료란 환자를 단순히 장기와 세포, 단백질 수치의 집합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기계 부품 보듯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가 평생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는지, 최근에 가족과 사별하는 등 스트레스 받을 만한 환경적 요인은 없었는지, 마음의 병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을 둘러싼 삶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수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수치를 포함하되 이 모든 삶의 맥락을 종합하여 매우 신중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첨단 기술 시대에도 의료진이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수치 너머에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보라. 기계적인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고 내 눈앞에 앉아있는 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따뜻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이네요. 네, 원문을 쓴 김영래 편집장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래서인지 칼럼 후반부를 보면 이 글을 읽고 있을 시니어 세대 청취자들을 향한 저자의 아주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당부가 등장합니다. 네,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불완전한 수치에 여러분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절대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라고요. 네, 저는 이 문장에서 묘한 위로와 강력한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학 칼럼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위로죠. 그런데 저자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사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아, 대안을 주나요? 네. 병원의 값비싼 검사나 불확실한 바이오 마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시니어를 위한 진짜 항노화 처방전 4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열합니다. 오, 그 4가지가 뭔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메모하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둘째, 내 몸을 건강한 에너지로 채우는 건전한 식습관이죠. 운동과 식습관 아주 기본이죠. 셋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지적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뇌의 도로를 새로 튼튼하게 까는 것과 같거든요.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포함되겠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넷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깊은 정서적 교감입니다. 정서적 교감이요? 네. 단순히 밥을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가 뇌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뇌를 위축시키고 인지기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외로움이 뇌를 파괴한다. 반대로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박장대소하며 웃고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 자체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보호막이 됩니다. 와. 이 4가지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뇌 스캔 검사나 고가의 약물보다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지켜줄 진짜 처방이라는 거죠. 확실히 다가오네요. 그리고 저자는 혹시라도 이미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도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어떤 메시지죠? 그 검사 결과가 곧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확정된 판결문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라고요. 확정된 판결문이 아니다. 네. 인간의 몸과 삶의 회복력은 겨우 수치 몇 개로 완벽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강력한 지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단단해지는 처방전이네요. 정기적으로 걷고 좋은 음식을 먹고 책이나 방송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쏟아지는 복잡한 의료 정보와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본 김형래 표집장의 칼럼은 현대사회에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의학계는 조기 진단이 가져다줄 효율성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과잉 진료 및 오진의 파괴적인 위험성 사이에서 훨씬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환자 본인이 차가운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 시니어이시든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매일매일 염려하는 자녀 세대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쏟아지는 의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항상 중심에 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필수적인 생존 무기가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문의 결론처럼 내 뇌 안에 어떤 단백질이 쌓이고 있는지는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그 수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얼마나 활기차고 가치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오직 우리 스스로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권리다. 객관적인 의학 정보와 기술의 발전에는 늘 열린 자세를 갖되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숫자가 아닌 사람, 즉 인간의 존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원문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우니 당신에게 던질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죠. 전문가님, 우리 상상력을 조금만 더 미래로 밀어붙여 볼까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진화를 거듭해서 체내의 모든 단백질 수치와 잠재적 질병 발병률을 1% 단위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완벽하게 통제되고 수치화된 삶이네요. 우리는 그 완벽한 지식 덕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아니면 건강하게 걷고 숨쉬는 그 순간조차 아직 입원하지 않은 예비 환자로서의 불안감 속에 갇혀 살게 될까요? 과연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된 정보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것을 미리 아는 권리와 모른 채 현재에 충실할 권리 사이의 딜레마군요. 완벽하지만 차가운 수치와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일상.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용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고민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수치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깊은 지적 여운을 남기는 여정이었네요. 지금까지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당신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치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